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김규형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검사를 언제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갑상선이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갑상선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증상이 있을 때 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언제 방문을 해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에 갑상연골 바로 앞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 기능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고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혈액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나비 모양이고 크기는 5 곱하기 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20g으로 아주 작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심혈관계를 촉진하고 뇌신경, 골조직 성장을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많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우리 몸에 호르몬이 적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몸이 더워지고 땀이 많이 나며 체중이 감소하고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반대로 추위를 잘 타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체중이 증가하고 심박출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갑상선에 질환이 생기면 어떤 질환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갑상선에 생기는 덩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우리 몸의 갑상선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그레이브스 디지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에 종대가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길 수 있으며, 눈 주위에 연부 조직이 증식하기 때문에 눈이 앞으로 이렇게 돌출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무통성 또는 산후갑상선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여성분에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통성 또는 산후갑상선염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르는데, 갑상선 결절에는 이제 세포가 증식해서 생기는 과증식성 결절과 갑상선암을 포함하고 있는 종양성 결절, 그리고 콜로이드가 많이 축적돼서 생기는 콜로이드 결절, 그리고 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공간인 낭성 결절, 그리고 갑상선염에서 같이 생기는 갑상선염성 결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상선암이 생길 수 있는 종양성 결절을 저희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결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우리 몸의 대사가 증진돼서 생기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로감, 전신세야, 그리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 근력 약화가 생길 수가 있고, 더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심장으로 봐서는 심기항진, 맥박이 빨리 뛰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심장 소리를 본인이 들을 수가 있고, 운동 중에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불안, 신경과민, 그리고 정서불안, 불면증이나 아니면은 손떨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로 봐서는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고, 장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불순이 생기고, 그 월경불순은 월경량이 감소하고 또는 이제 무월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성욕 감퇴나 아니면은 유방에 멍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몸이 많이 붓는데 눈 주위나 손등이 특히 많이 붓고 안면 홍조가 생길 수 있고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피로, 심부전, 그리고 확장기 고혈압, 죽상 동맥 경화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에서는 식욕 부진, 변비, 그다음에 체중 증가가 생길 수 있고 빈혈과 관계되어 있고 근세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팔다리에 찌릿찌릿한 이상 감각인 말초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고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불순이 생길 수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반대로 월경 과다나 무배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덩어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덩어리를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르고 최근에 발견되는 갑상선 결절은 크기가 작아서 대부분 무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목 중앙에 만져지는 덩어리로 내원하게 됩니다. 그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음식물을 삼킬 때 연화곤란이 있다든지 아니면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결절이 악성일 가능성이 있을 때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은 침을 삼키거나 연하 시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딱딱한 덩어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덩어리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신목소리가 난다든지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갑자기 커진 덩어리 또는 수일 안에 갑자기 커진 덩어리에서 동통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검사를 갑상선 결절에 대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갑상선 질환으로 내원했을 때 저희가 갑상선 이런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동반 증상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예전에 방사선 조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검진을 통해서 갑상선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갑상선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그 갑상선 안에 덩어리가 있는지를 만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갑상선 내부에 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크기가 작은 경우도 저희가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갑상선 결절은 악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바늘을 꽂아서 쪽 세포를 뽑아내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을 합니다. 혹시 그 결절이 기도나 식도에 침범이 있는지 그 주위로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환자들은 언제 검사를 해야 하나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의 이상이 증상이 있거나 갑상선 결절의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갑상선 질환이나 갑상선 암의 가족력 그리고 예전에 두경부 방사선 조사력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검사를 언제 해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내과 전문의 김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